원희룡 기사님께서는 그 치킨을 사줘야 되는데 피자를 사줘가지고 제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맛이 없어가지고. 선거법은 그렇게 그냥 잘 극복하고 뭐 별일 것 같지 않습니다로 넘어가는 법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네. 그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잠깐만요. 진짜입니까? 잠깐. 아이고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덕분에 아유 얼굴이 더 예쁘시네. 근데 우리 뉴스엔제주가 날로 성장하고 또 많은 변화,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습니다. 왜 안 들어오시죠? 잠깐만요.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셔서 계속 들어오십시오. 기다리라니까. 들어오십시오, 회장님. 짧을 거 그대로. 아니 밖에서 다시. 우선 밖에서 그냥 주석주석 편하게. 나가 좀 늦었네. 오랜만이다. 역시 부장님 되시니까 너무 스스로 혼내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밖에서 아니 근데 오늘은 또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부르셨다? 아이고 그동안 너무 바쁘셨죠. 예, 의장님 되시니까 뭐 얼굴도 아주 그냥 인기가 자르르 흐르시고.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바쁘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예. 지금 시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주셔서. 모처럼 불러주셔서 또 김호 교수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저도 오늘 무척 외모에 신경을 쓴 듯한. 부장님이 동남아나 외모에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저도 스텝을 맞추느라고. 제가 뭐 원래 이제 촌놈 스타일로 항상. 예, 의장님 되시고 나서 개매마심에는 처음 출연이신데 오늘 도의장님 된 기념으로 우리 개매마심 구독자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기 보시고. 아유 개매마심 양. 개매마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장 김경학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전에 이제 인사드리고 그다음 이제야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7월 1일 개원한 이후로 사실 의회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45분의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제주의 현재를 해결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는데 여전히 제주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효 교수님 오늘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우리 개매하신 구독자들 또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효 교수님도 말씀 잘하신다고 개매마심 출연 후에 팬들이 많이 계시던데 한 말씀 해주세요. 진짜입니까? 네. 그분들한테 다 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저도 이제 그간에 전 의장님은 엄청나게 바쁠 걸로 제가 유추가 되고요. 저는 이제 방학이어서 학교에서 방학을 나름 즐겼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 우도에서부터 우리 을 지역을 이렇게 마을 포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민심 정치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민생 이런 부분은 제가 몸소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은 뭐 제주도도 술렁술렁 중앙도 술렁술렁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학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여서 저는 이제부터 바쁠 겁니다. 그렇네요. 아직 그동안 방학이었는데. 아니 구석구석 을지역을 훑었다는 게 문화 탐방이 아니고 내년 총선을 의식하는 행보가 아닌가. 사실은 김효 교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훑어요. 좋은 긍정적인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이제 와전시키지는 마시고요. 예. 지난 지방선거 방송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정치 얘기는 언제 할 거냐 하면서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다시 모신 거거든요. 예, 오늘 오랜만에 제주 정치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려보려 합니다. 제주도 분들이 생각외로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일반인들이 보기에 중앙 정치는 너무 시끄러운데 제주도는 뭐 진보당 관련 사건 말고는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뭐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제주도 분위기가? 글쎄요, 뭐 작년에 뭐 지방선거가 육저와는 다르게 제주도는 이제 민주당의 이제 승리로 끝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민들이 이제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요. 또 뭐 제주도도 역시 뭐 어쨌든 세 분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연계된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거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맨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좀 그만 걸었으면 좋겠어. 저게 다 미세 플라스틱인데. 근데 어쨌든 지방의회는 사실은 정파적으로 대립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이제 도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또 해결책을 또 모색하고 또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어쩌면 이제 민주당 대 국민의힘 간의 어떤 구도가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구도로 봐야죠. 그러니까 도정이 이제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고 부족한 것은 또 따끔하게 또 지적도 하고 또 때로는 힘을 모을 땐 또 모아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딱히 뭐 지역 정치권 뭐 이야기를 뭐 한다 하는 거는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의의 역할이 크군요. 김유 교수님은 어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아주 품격 있게 잘 아우러 주셨고요. 제가 보는 부분은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정치 환경이 제가 아까 우도에서부터 다녔다고 했는데 의심스러워. 물론 우리 중앙정치만큼 여야가 대립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은 제주도의 성장이나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 도지사님의 어떤 지금 그 대거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바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오영훈 도정이 출범하고 지금 10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영훈 도지사가 내세운 공약들이 많습니다. 5가지 대표 공약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뭐 15분 도시, 우주산업, UAM 교통항공, 그리고 수소트랩, 그리고 제주형 그 행정체제 개편 등이 있거든요. 뭐 이 공약들은 지금 용역 중인 것도 있고 또 2, 3년 후에는 뭐 상용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도민들은 이런 공약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바쁘기도 하고 또 살림살이 때문에 경제도 힘들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 또 제주형 행정체제에 대한 관심은 좀 있어요. 근데 왜 개편하는지는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인데 제주형 행정체제 어떤 건가요? 우선 이제 뭐 제주형 행정체제 이야기하기 전에 대표적인 공약들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뭐 15분 도시, 뭐 수소 트램, 뭐 도심 항공교통 또 그런 것들인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또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지사께서 도민들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의회 역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약은 공약이거든요. 또 제주에 얼마나 맞는지 또 이제 그게 제주 경제, 제주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15분 도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15분 이내에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생활 인프라들을 다 구축해 놓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사실 제주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도 UAM이죠. 그 같은 경우도 뭐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등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숙제가 이제 많이 있고 20개 상장기업 유치 육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기업이 무슨 뭐 그냥 옵니까? 사실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나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트램 같은 경우 트램은 그전 이제 우금민 지사 때부터 도입을 하려다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이제 대중교통 개편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주도가 갖고 있는 산업 구조, 자영업 비중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패턴이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일정한 이동 패턴이면 뭐 트램이든 아니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동 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환승을 전제로 해야 돼. 도민들이 환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불편해서 워낙. 그러한 이제 어려움이 있고. 환승에 익숙지가 않죠. 예. 제주형 행정체제는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길게. 그런데 우선은 왜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는지 진짜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집단에서만 원하는 건지 그것도 볼 필요가 있고 이 행정체제 개편이 요구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제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건지 이제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그런 건지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타시도보다 규제가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 일단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죠. 지금 저도 지금 공약이 뭐 트램이니 뭐니 근데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네. 와닿지 않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공약 중에서는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그 귀덕에 우주전파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무엇이든 어쨌든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유치되었으면 하는. 근데 우리 전라도로 지금 우주 관련 이제 놓친 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거론되던데 정말 저도 그건 안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산업이 제주도에 들어온다라면 우주 산업 안에 너무도 많은 다양한 것들이 연결 고구마 줄 것처럼 올 수 있던 충분한 산업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주 산업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분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과연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진행자님도 우리가 행정체제 그 주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 특별자치도를 선택하면서 이제 행정의 어떤 계층 이거를 지금 3계층에서 2계층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 거거든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때 정말 전 도민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도민이 요구에 의해서 그 많은 나름대로의 갈등을 넘어서면서 선택한 건데 과연 그걸 우리 정주영 회장이 그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해보긴 해봤어? 있잖아요. 특별자치도 해보긴 해봤어요? 저는 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규범 내 특별자치도 법제 안에서 다양한 법제 안에서 충분히 특별자치도 그 또 특별자치를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라고 우리 중앙정부와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지금 해보긴 해봤어 묻고 싶어요. 과연 그게 해봤는지 그 제도 안에서 러닝메이트제를 해서 그것도 제도 안에 있거든요. 왜 안 할까? 자기 선거공신 시장 주려고 하는 건가? 제가 너무 노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거를 뒷받침해 봤냐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거기에 가장 구호가 뭔지 아세요? 빨리 실패해보라고 해요. 실패를 빨리 해라. 해보고 실패해서 거기에서 또 답을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학생은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좀 진행자님 뭔가를 좀 페널티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자. 이제 오영훈 도지사께서는 이제 이 행정자치를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하려는 이유가 이 특별자치를 하니까 이제 두 행정시장인 경우에는 법인격이 없다고 이런 말들도 하고 그리고 또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왕적 도지사라는 그런 거를 내려놓겠다 하는 뜻에서 이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지사의 권한이 워낙 크기 때문에 권한을 좀 분산시키자는 거.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기초자치단체가 부활이 되면 일단은 자기결정권이 커지는 것이고 또 주민 참여가 확대될 거고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될 건 맞죠. 그러나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2006년에 해놓고 2008년부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뭐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어떤 뭐 지금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제 충정으로 이제 뭐 도민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우선은 자치권 부활보다도 지금 행정구역을 어떻게 나누느냐부터 이거는 도민들 간에 이제 상당한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더 전쟁이 날 건 청사 위치를 어디에 할 거냐.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시청사가 여기가 있는 게 유효하냐 바람직하냐 쪼개야 되거든 당연히. 맞아요. 그러면
지금의 제주시를 둘로만 나눠도 서제주, 동제주만 나눠도 최소한 서제주 청사는 외도 확인은 가야 되고 동제주 청사는 화복 사명은 가야 됩니다. 그걸 여기 동지역 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냐 하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그러면 또 이제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줘야 되는데 사무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조직이 나눠지면요 공무원 숫자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최소 30% 늘어나요. 또 그다음에 그 각기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재정 운영을 하라 그러면 그다음에 세입 재원이 어디 있는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지역 간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것 또한 사실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그 실링을 배분하는데 6대 4로 배분을 해요. 인구는 제주시가 거의 한 73%, 서귀포시가 27%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공무원 숫자라든가 실링은 6대 4로 배분합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개, 7개로 쪼개서 그걸 나누면 그러면 서귀포시 지역, 서귀포 동지역 주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저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어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다음에 자치권을 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장님 그러면 지금 그 과거의 회기의 모습으로 거의 많이 가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걸 중앙정부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숙제죠.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뭡니까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제주도로 넘겨준 사무들이 있거든요. 권한들이 있는데 그걸 과연 중앙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사실은 아직은 제가 중앙정부 입장이라면 너네 자치 안 하려고 하는구나. 반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반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또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꼭 그 모델을 둬가지고 선택지를 하나만 두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 옳지 않다. 다양한 어떤 뭡니까? 다양한 체제에 대한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서 결국 이제 뭐 토론하고 뭐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 언론들도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언론이든 누구든 우리 제주도에 수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공부와 어떤 중앙 정부라든지 모든 어떤 것들을 좀 해가지고 좀 뭔가 도민 사회에 그걸 던져주고 도민들이 제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잘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저는 묻고 싶거든요. 과거 기억나냐부터. 어떤 취지에서부터 했고 그리고 지금 뭘 해왔고 진짜 그때 얘기했던 그 법제 안에서 최선을 다해 봤느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어쨌든 안타깝죠. 이번 이 행정체제 개편이가 이제 흥분이래요. 도민 공론화가 시작됐고 어쨌든 내년에는 뭐 주민 투표에 붙인다고 하고 또 2026년에 이제 선거 때 다시 이제 그거를 할 거라고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젠가 언론 보도 난 걸 봤는데 뭐 11월인가 12월에 주민투표 한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난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합의의 과정 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수위 증가라든가 청사 위치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가 뭐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도민들에게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도지사님도 머리를 고민을 하고 이런 공약들을 내놨을 겁니다. 그렇죠.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왕적 지사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거, 그게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는 거. 그 말이 어제 오늘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직선제가 만병통치약처럼 한동안 언론이랑 이렇게 하다가 조용하더니 다시 또 도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공약 사항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1자치 3행정체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권은 이제 도만 가지고 도가 이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도, 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를 없앴으면 해요. 차라리 과거에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혁신안 점진할 때 혁신안. 맞아요. 아니 행정시가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먼 미래의 얘기겠지만 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몇 개 묶어서 이제 대동제. 그러니까 사실은 대읍면동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6, 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그걸 이제 더 쪼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원래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냐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거 역시 아직까지는 부작용이 워낙 커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도민들이 합의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때가 갈등이 덜 하겠죠. 우리 스스로가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가 두려운지 지금 계속 시장을 법인격이 없는 시장을 해놓고 그러면 저는 방법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도지사랑 우리 새 국회의원님이 민주당 아닙니까? 열심히 대한민국 행정법 입법 개정하는 어떤 과정에서 제주도 시장 행정시장 법인격을 부여하라고 하면 되죠. 아니 그 노력은 해봤어요? 그 노력도 안 해봤잖아요. 그 노력도 안 해봤잖아요. 대읍면동 체제 해보지 않았잖아요. 2개 계층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까지 포함해서 용역진에서 그런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 중이니까 여러 가지 좀 분석이 좀 있어야 되겠다. 있겠죠.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할 것 같아요. 이제 결과를 돌출해내겠죠. 이렇게 공약 사항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역대 도지사님들도 그렇지만 오영훈 도지사도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겨낼지가 궁금한데요. 이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 무슨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험한 말씀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관련 기사를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압수수색도 당했다 그러고 재판도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사가 불행해지면 도민이 불행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영훈 지사께서 저는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제 사법적인 어떤 부담이 덜어지면 도민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응원합니다. 김해 교수님은 오영훈 도지사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겨내서 안전하게 도정을 이끌 수 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시겠지만 선거법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선일기 신지사님도 당시에 그 관선 때 부녀회장들 행사할 때 음식값을 좀 넉넉히 준 걸로 물론 지사 유지는 했지만 80만 원 때려 맞았어요. 선거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세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우지사님도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렇게 팩트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들려오는 얘기를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또 축협 표장할 때 5천억 손실봤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사직이 상실됐습니다. 그렇게 선거법이 다른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그 법 중엔 좀 센 법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다음에 김태환 지사님은 정말 대형 로펌의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600만 원까지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 신 지사님 같은 경우는 첫 2기 때 3기 때 민선 3기 때 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 운동인가 동문 이제 같은 동문 이제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사전 선거 운동에 뭐가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야기한 것이 150만 원 형 받고 피선거권 박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은 그렇게 그냥 잘 극복하고 그런 별거 같지 않습니다로 넘어가는 법이 아니에요. 저는 그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김태환 지사님도 공무원들 조금 선거운동 시켰다고 해가지고 600만 원까지 받아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증거가 좀 위법하게 이제 수집이 됐다고 해가지고 증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증거의 수집이 위법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게 무죄가 대법원에 됐죠. 원 지사님은 또 어땠어요? 아주 화려했죠. 더 큰 내려가서 무슨 25판 피자도 돌리고 서귀포 우리 여자분들 어디 행사하는 데 가서 선거법 때 마이크 절대 안 주잖아요. 13분간 마이크 잡고 지지 호소했다고 현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공약이나 이런 걸 좀 설명했던 취지였던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신구범 지사님이나 우금민 지사님 일은 제가 알지 못하고 그다음 김태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아니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그렇게 기소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방이 열려 있는데 그 방에 천천히 어서 그러니까 강 가져왔는데 우리가 뭡니까 그 독사 독과 독수 독과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김태환 지사님은 뭐 도정을 잘 이제 마무리했고요.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그 치킨을 사줘야 되는데 피자를 사줘가지고 제가 문제가 된 것 맛이 같은데. 없어가지고. 근데 오영훈 지사님은 제가 듣기로 혐의 내용 중에 무슨 부녀회장한테 무슨 밥 산 것도 없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없고 의장님 시대가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공무원 동원한 것도 없고 90년대 그러니까 아니고. 무슨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법 체계가 그렇게 대거 5명을 한꺼번에 기소하고 도청에 압색을 한다? 의장님 아무리 팔은 안으로 휘어도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도민이 불행해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있어서는 안 생각합니다. 되겠다. 당연히 그 맞습니다. 말은 저도 동감합니다. 제주도의 발전이나 도민들의 행복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도지사가 또 제대로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원희룡 지사님 계실 때도 지사님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야 도민이 성공하지. 도지사님이 잘 돼야 우리 근데 도민들도 안전하고 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가 아십니까? 잘 돌아가죠. 여권의 도지사가 되는 게 더 제주도의 성공을 앞당깁니다. 지금 뭐 선거 여권의 국회의원이 선거운동하는 똘똘 겁니까? 뭉쳐서 같이 있다라면 제주도의 수건 사업을 달성하거나 제주도에 득이 되는 것들은 더 많죠.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어디가 됐든 집권 여당의 도지사가 되는 게 제주도의 발전에 이롭다. 이거는 제가 가장 원초적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쨌든 김희 교수님 내년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 의장님께서 뭐 아까 도민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제주 도민들이 이제 좀 요즘 어렵잖아요. 그래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코로나19 3년이잖아요. 3년 이제 힘들게 겪어야 했고 또 그거 좀 진정세를 보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해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또 상당히 힘들어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공공요금 인상, 특히나 이제 전기세 인상 등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1차 산업 또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어렵습니다. 또 뭐 1차 산업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농촌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무슨 뭐 절망했어야 되겠습니까? 또 언제고 힘들지 않은 적이 있었냐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으로 굳게 믿고 있고 저 역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뿐이 아니고 우리 45분의 의원님 또 우리 오영훈 지사님을 비롯한 이 도정과도 이제 협력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 교수님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지. 김 교수님도 내년 4월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앞일을 위해서 제주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요즘 관심이 가는 게 제주 지역의 지금 오염수 그리고 또 가장 좀 열악한 어떤 우리 좀 계층의 어떤 난방비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1차 산업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도와 의회와 우리 NGO 단체들이 좀 힘을 모아서 좀 해안들이 나와야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그런 것들이 사실 어느 언론에 보니까 우리 지사님께서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거는 조금 행정 리더십에 그거는 조금 섭섭함이 일반 한 도민으로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와 아무리 집권 당과 이렇게 당색이 다르더라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호흡하고
최소한 우리가 어려운 계층이라도 지원할 제주도 예산 아까 7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야 되지 않는가. 오염수에 대한 부분도 국가적 차원도 있지만 네. 지자체 차원에서 네. 대응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 좀 더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좀 소리를 같이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겸달표였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